안녕하세요. 인디자인 이번 시간에는요. 텍스트와 객체 또는 텍스트와 이미지를 서로 어우러지게 편집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텍스트 프레임을 만들어서요. 자리 표시자로 텍스트를 먼저 채워보도록 할게요. 글자에 화면에 나타나지 않지만 자리 표시자로 텍스트를 채우기로 했고요. 아래쪽 부분은 삭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제가 외부에서 이미지를 불러올 거거든요. 이미지를 불러와서 텍스트와 이미지가 서로 어우러지게 편집을 하려면 이미지가 있는 공간엔 텍스트가 있어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그만큼 공백이 생기기 때문에 그만큼 여유를 아래쪽에서 삭제를 해주도록 할 거예요. 좀 여유 있게 삭제를 해볼까요? 이 정도만 텍스트를 입력을 하고 이제 이미지를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지를 불러올 때인데 주의하실 점은요. 텍스트 프레임을 이렇게 선택된 상태에서 불러오기를 하시면 텍스트가 삭제가 되고 이미지가 들어오게 되겠죠. 그래서 선택, 해제를 시켜주시고요. 이제 불러오기를 합니다. 이미지를 아무거나 제가 하나를 불러오도록 할게요. 아무거나 불러와서 이렇게 딱 올려놨어요. 그랬는데 아무런 변화도 없습니다. 왜? 기본 디폴트 상태는요. 텍스트와 이미지가 서로 이렇게 겹쳐져 있는 상태. 이미지가 텍스트 위로 올라와 있어도 그냥 위에 덮여 있는 거죠. 아래쪽에 텍스트가 있거나 말거나 옵션을 바꿔줄 수가 있는데요. 위쪽에 보시면은 이렇게 옵션을 간편하게 바꿀 수 있도록 버튼들이 아이콘이 나타나 있고요. 또는 창에 들어가시면은요. 텍스트 감싸기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눌러주세요. 그러면 여기에는 4가지였지만 실제 여기에는 5가지로 나타나게 됩니다. 가장 기본적인 상태는 텍스트와 객체가 서로 겹쳐져 있어서 텍스트가 객체 위에 올라가 있어도 객체 위에 그냥 텍스트가 지나가는 상태고요. 텍스트와 객체 아래에 있어도 텍스트가 그냥 객체 아래로 계속해서 흘러서 지나가는 상태입니다. 그렇게 됐을 때는 이 아래쪽에 있는 텍스트는 읽을 수가 없겠죠. 이미지 아래쪽에 있는 거는. 그래서 서로 어우러지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일단 이미지를 선택을 합니다. 이미지 선택하시고요. 보시면 텍스트 감싸기에 두 번째 옵션이 있습니다. 두 번째 옵션과 세 번째 옵션은 지금 현재로서는 다를 바가 없지만 눌러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텍스트 모양이 바뀌었어요. 객체를 움직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객체를 움직였더니 텍스트 위치도 점점점 모양도 바뀌고 있습니다. 왜? 텍스트가요. 이제는 객체 밑에 깔려있는 텍스트가 하나도 없어요. 이렇게 지나가고 나서 텍스트가 있죠? 그러면 건너뛰어서 여기 다음 위치로 이동해서 쭉 텍스트가 입력이 되는 겁니다. 요거는 이제 뭐 아직까지 이곳에서 눈에 띄도록 나타나는 것은 없는데요. 이 옵션은 잠시 후에 비교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요거는 지금 사각형이기 때문에 별로 눈에 띄는 옵션은 아니고요. 그 다음 옵션 들어갑니다. 이렇게 했을 때는 실제 객체가 있는 줄에는 텍스트가 존재하지 않도록, 그러니까 현재 객체가 있을 때는 텍스트가 같은 줄에 존재하지 않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마지막은요. 객체 아래쪽으로는 텍스트가 나타나지 않도록 만들어주는 겁니다. 자, 이 정도로 해서 5가지 옵션을 활용하는 방법 알아봤는데요. 이 5가지 옵션은 그냥 간단하죠. 그런데 이것만으로는 뭔가 부족합니다. 왜냐면 텍스트가 이렇게 있는데요. 객체 옆으로 너무 따닥따닥 붙어 있으니까 사실 텍스트 가독성이 떨어지는 것도 사실이고요. 뭐 그다지 이쁜 줄도 잘 모르겠고요. 그래서 이렇게 놓고 나서 내가 원하는 대로 그냥 텍스트 박스를 만들어서 디자인을 하는 것이 훨씬 더 예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래쪽 옵션들을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인서트 옵션인데요. 안쪽으로 얼마만큼 들어가겠느냐는 겁니다. 사실 링크가 전체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서요. 한쪽만 수정을 하게 돼도 다른 쪽도 마찬가지로 같이 수정이 되도록 만들어졌죠. 조금 중앙으로 옮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앙으로 옮겨보고요. 인서트를 바꿔볼게요. 중앙으로 옮겼더니 자, 옵션 설정이 다시 되돌아가 버렸네요. 이렇게 해서 바꿔보도록 할게요. 사실 두 번째와 세 번째 옵션의 차이점은요. 두 번째는 박스 모양 그대로, 세 번째는 객체 모양대로 바뀌는 건데 객체 자체가 박스 모양이라서 자, 일단 인서트 해보겠습니다. 위쪽으로 이렇게 1, 2, 3, 4, 5, 6, 7 점점 할수록 늘어납니다. 어떻게? 객체와 텍스트 사이에 여백 공간이 늘어나게 됩니다. 아이콘 보시면 잘 아실 거예요. 사각형 박스에 위쪽으로 화살표 되어 있고요. 이 공간을 늘려주겠다 하는 거죠. 뭐 위쪽, 아래쪽, 왼쪽, 오른쪽 여백을 서로 다르게 만들 수도 있겠지만 보통 대부분은 같게 만들어주죠. 그래서 텍스트와 이미지 사이에 공간을 이렇게 둬서요.
자, 이 정도로 띄웠습니다. 그러면 여백이 충분히 나타나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여백을 조금 더 주고 싶다 그러면 클릭해서 여백을 조금 더 넣어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감싸기 옵션이 있습니다. 감싸기 옵션이 있는데 왼쪽면 그랬더니 왼쪽에만 텍스트가 감싸지도록 들어갔고요. 자, 요거는 어떤 모양을 선택을 하건 마찬가지입니다. 뒤에는 어차피 자기 줄에는 오지 않기 때문에 해당 사항이 없겠지만 어떤 옵션을 선택을 하거나 그 옵션과 중복해서 들어가게 되는 거죠. 왼쪽 면만 텍스트가 감싸는 거고요. 오른쪽 왼쪽 모두 오른쪽 면만 텍스트가 감싸게 만들어줄 수도 있고요. 제본 영역 방향, 제본 반대 방향, 그리고 가장 넓은 영역에만 아래쪽에 윤곽선 옵션은요. 나타나지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윤곽선 설정할 것이 없기 때문이에요. 자, 아무것도 선택하지 않았더니 클리핑과 동일이라는 게 나타나고요. 자, 나머지도 이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나타났는데 이거는 별로 의미가 없죠. 왜냐면 내가 객체를 선택을 해서 그 객체에다가 옵션을 부여를 해줘야 되는데 아무것도 선택되어 있지 않을 때만 지금 기본적인 선택 사항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아래쪽에다가요. 우리 새로운 텍스트를 만들어서 한번 이미지를 불러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다가 이제 새로운 텍스트 프레임을 만들어서요. 자리 표시자 텍스트 채운 다음에 이제 새로운 이미지를 한번 불러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이미지는요. 가져오기 위해서요. 모양을 조금 다르게 가져와 보고 싶은데 제가 텍스트 감싸기라는 이름으로요. PSD 파일을 하나를 만들어 뒀습니다. 자, 텍스트 감싸기 해서 열기 이상한 모양으로 들어왔죠. 자, 이상한 모양으로 들어온 이유는요. 제가 옵션을 한번 살펴볼게요. 아이고, 옵션 설정을 하고 가져오셔야죠. 자, 옵션을 설정을 하고 나서 자, 이미지 봤더니요. 클리핑 패스가 적용이 되도록 만들어서 그래요. 자, 클리핑 패스를 적용시켜서 가져옵니다. 그러면 클리핑 패스 영역만큼 여기에서 클리핑 패스는요. 토끼 모양의 클리핑 패스를 제가 미리 만들어 뒀어요. 그러면 이렇게 영역을 만들어 뒀을 때 불러오게 되면 이거는 지난 시간에 했던 거죠. 클릭을 하게 되면 이 영역만큼 이렇게 불러오게 됩니다. 그런데 보시면은요. 토끼 모양이 있지만 실제 텍스트는 사각형 외곽으로 가게 만들어져 있죠. 이렇게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 이미지는 토끼 모양이지만 텍스트는 거기에 부합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번엔 조금 바꿔볼게요. 이미지 선택을 하고요. 텍스트 감싸기를 하는데요. 선택을 했는데도 자기 모양대로 선택이 되는 거거든요. 이게 감싸지는 거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감싸지지 않아요. 그래서 자, 이번에는요. 제가 자, 포토샵을 따로 설명드리지는 않을 거고요. 이렇게 해서 하나를 불러와 보도록 할게요. 가져오기를 해서 이번에는 불러오는데요. 클램핑 패스 적용시키지 않고요. 레이어만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똑같이 불러와 주겠죠? 레이어를 적용을 하거나 클리핑 패스를 적용을 하거나 자, 똑같이 불러와 줬습니다. 그런데 레이어 적용했을 땐 전체 이미지 크기만큼 다 지금 불러와 준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자, 영역만큼 여기에 텍스트 감싸기를 했는데 어떤 것을 해서 불러왔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것을 해서 불러와도 자기 모양대로 텍스트가 감싸지지는 않아요. 분명히 자기 모양대로 감싸지는 옵션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아래쪽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픽 프레임이라고 되어 있고요. 안쪽을 보시면은요. 가장자리 감지라고 되어 있죠. 가장자리 감지 체크를 해볼게요. 그랬더니 토끼 모양으로 만들어졌어요. 자, 그러면 위에 클리핑 패스 부분도요. 가장자리 감지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두 가지 가져온 방식이 다르죠. 이거는요. 클리핑 패스로 가져온 거고요. 이거는 레이어로 가져온 거예요. 레이어로 가져왔기 때문에 가장자리 감지를 하게 되면 레이어 가장자리를 감지하게 되는 거고요. 자, 이거는 레이어 가장자리는 어때요? 레이어 가장자리는 그냥 모두 다 박스 형태예요. 레이어 가장자리 감지는 안 되고요. 보시면 클리핑과 동일이라는 게 있습니다. 클리핑과 동일 해주시게 되면 이제는 똑같이 만들어졌죠.
결과는 같지만 방식이 여러 가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꼭 어떤 방식이 좋다, 어떤 방식이 적합하다라기보다는 레이어가 편하신 분들은 레이어로, 또 레이어가 편할 때가 있고요. 클리핑이 편할 때가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가져와서 활용을 하면 된다는 거죠. 레이어를 가져왔을 때는 가장자리 감지, 내가 테두리 상자 했을 때는 이렇게 박스로 들어가게 되는 거고요. 이런 식으로 옵션을 선택을 해주시는 겁니다. 이번에는요, 제가 알파 채널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죠. 알파 채널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한번 또 불러와 보도록 할게요. 자, 둘 다 적용시키지 않고 이미지 그대로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지를 불러왔어요. 이미지 불러오고요. 이번에는 텍스트 감싸기를요. 이미지는 그대로 불러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알파 채널을 했어요. 텍스트 외부로 지금 그대로 돌아가고 있네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요. 다시 한번 가져와 보도록 하죠. 자, 이번에는 알파 채널 모양 그대로 알파 채널 모양대로 가져와 볼까요? 알파 채널 모양대로 가져왔더니 가운데 부분만 빠지고 들어오게 됐죠. 그래서 지금 적용이 안 된 겁니다. 그래서 알파 채널을 영역을 반전을 시켜 볼게요. 알파 채널 이미지대로 불러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인 눌러서 똑같이 들어왔어요. 자, 똑같이 들어와서 이번에는요. 유형을 알파 채널로 다시 한번 선택을 해볼게요. 알파 채널로 했을 때도 역시 위에 부분과 똑같이 동일하게 결과가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알파 채널로 가져오셔도 되고요. 아니면 레이어로 가져오셔도 되고요. 클리핑으로 가져오셔도 되고요. 자, 또는 포토샵 패스로 가져오실 수도 있습니다. 포토샵 패스라는 것은요. 자, 일단 한번 선택을 해볼게요. 여기서 가장자리 감지하지 않고요. 포토샵 패스 선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랬는데도 그대로 있네요. 왜? 여기에서 클리핑 패스 자체가요. 포토샵에 들어있는 패스죠. 그렇기 때문에 그 패스 모양대로 들어와서 편집이 되는 겁니다. 자, 다른 방식으로 각자 들어왔지만 결과물은 같게 지금 모두 다 설정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또는 다른 방식을 활용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세 개를 나란히 쭉 놓고요. 하나를 복사를 해보도록 할게요. 하나를 복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에다가요. 조금 다른 방식으로 적용을 시켜보도록 할게요. 영역이 뭘로 되어 있죠? 지금 알파 채널로 지금 되어 있나요? 자, 테두리 상자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에다가 적용을 시켜볼 텐데요. 툴을 이렇게 화살표 툴을 아래쪽으로 선택하시고요. 직접 선택 툴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영역을 잡아서 마우스 위치를 이렇게 위치를 바꿔주시면요. 이미지도 안쪽으로 이렇게 들어오셔야죠. 그래야 이미지 안쪽으로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요거는 이제 툴 모양을 바꿔주시려면 툴을 이렇게 방향점 전환 도구를 선택을 해서 모양을 만들어 주시게 되면은요. 내가 원하는 패스를 설정을 해서 원하는 패스대로 이렇게 위치를 바꿔 주실 수가 있어요. 자, 패스 수정이 제대로 안 이루어졌네요. 자, 패스 수정 편하게 하시려면은요. 이 그래픽 이미지를 더블 클릭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상태가 됐을 때 이렇게 해주시면 실제 이미지가 보이는 영역과 바깥쪽 텍스트를 관할하는 영역이 이렇게 두 가지로 나타나게 됩니다. 지금은 제가 강의 시간 안에 편집을 하는 거라서 조금 정교하게 편집을 하기가 어려운데요. 이런 식으로 만져주시게 되면 안쪽 그래픽 이미지 영역하고요.
바깥쪽에 텍스트가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인세트 영역까지. 자, 요거는 바깥쪽은 인세트 영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안쪽은 이미지가 나타나는 이미지의 영역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내가 원하는 영역을 이렇게 따로 지정을 해서 만들어 주실 수도 있어요. 만약에 이렇게 편집이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편집이 안 되느냐 하면 일단 이미지를 먼저 가져와 보도록 할게요. 이미지를 가져와서 집어넣었습니다. 이미지를 먼저 놓고 나서 생각하니까 텍스트가 같이 편집이 되어야 되겠어요. 그래서 텍스트를 나중에 집어넣었어요. 자리 표시자로 채워서 제가 내용 조금 삭제하고요. 나중에 넣었어요. 지금은 텍스트가 텍스트가 위쪽에 올라와 있는 상태죠. 자, 이미지 선택하고요. 자, 이미지 선택할 때마다 모두 다 들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네요. 자, 그러면 옵션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위에 편집 메뉴에 들어가시면요. 맨 아래쪽에 환경 설정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안에 들어가시게 되면 컴포지션이라는 게 있거든요. 컴포지션 안에 들어가시면요. 옵션이 하나가 있는데 뭐가 있냐면 아래에 쌓인 텍스트에만 텍스트 감싸기 적용이라는 옵션이 있습니다. 만약에 이 부분에 체크가 되어 있다면요. 텍스트가 이미지 밑에 있을 때만 감싸기가 적용이 돼요. 확인 한번 눌러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나서 다시 적용을 해봅니다. 아무리 눌러도요. 텍스트 감싸기가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왜? 텍스트가 위쪽에 올라와 있기 때문에. 네, 이거는 필요에 따라서 이렇게 설정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그 옵션은 풀어놓고 사용을 하는 게 가장 편하게 사용하긴 하겠지만 만약에 그게 필요해서 해놨다. 이럴 경우에는 텍스트가 객체 아래쪽으로 내려가야 되겠죠. 그래서 이 텍스트는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 보시면 배치라는 게 있습니다. 배치 보시면은요. 뒤로 보내기, 아래로 내려 보낸다는 겁니다. 뒤로 보내기 그러면 텍스트 아래로 들어갔죠? 자, 텍스트가 아래로 들어갔을 때 이 객체를 선택하시고요. 감싸기를 눌러주시면 이렇게 텍스트가 객체 바깥으로 이렇게 감싸면서 편집이 다시 되고 있습니다. 또는 이렇게 했는데도 텍스트 감싸기가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경우냐면 텍스트 프레임을 선택을 합니다.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시고요. 텍스트 프레임 옵션으로 들어가 주세요. 그러면 여기에 뭐가 있냐면 아래쪽에요. 텍스트 감싸기 무시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를 미리 보기 가능하니까 제가 여기 체크만 해보도록 할게요. 체크를 했습니다. 분명히 텍스트가 아래에 들어가 있으면서 텍스트 감싸기 옵션을 설정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텍스트 감싸기가 적용이 안 되는 걸 볼 수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무시로 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에 텍스트 감싸기가 적용이 안 된다면 이 두 가지 옵션, 환경 설정에 들어가서 컴포지션 안에 들어있는 옵션과 이 텍스트 프레임 안에 있는 텍스트 감싸기 무시 옵션을 체크가 되어 있는지, 체크가 해제가 되어 있는지 이거를 반드시 확인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저는 이번 시간 강의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